여러분들은 식물을 구매할 때 어떤 기준으로 고르시나요? 꽃말이나 모양? 네, 모두 맞지만 그보다 더 고심하셔야 하는 것은 바로 식물의 생명력과 성장입니다. 생명력이 좋은 식물은 좋은 기운을 불러 기의 흐름과 불운을 막아주고 생기와 활력을 증진시켜 가정의 부와 번영을 가져다 주기도 하죠. 그런데 단순히 이것만 보고 식물을 고른다면 굉장한 오해와 시행착오들을 겪게 될 겁니다. 오늘은 풍수적 관점에서 피해야 하는 식물의 기준과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 하나씩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력 하면 가장 먼저 넝쿨 식물이 생각나는데요. 넝쿨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번영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들이 빠르게 뻗어나가며 에너지를 순환시켜주기도 하죠. 풍수에서 중요하다고 보는 균형과 순환에도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런 넝쿨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들여다보면 일단 넝쿨은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식물입니다. 조금만 관리에 소홀해도 다른 식물의 생장에 방해가 되어버리죠. 또 빠른 성장으로 인해 그 공간을 덮어버려 공간을 마비시키거나 공기의 흐름까지 막아버릴 수 있어 손이 참 많이 가는 식물에 속합니다. 자칫 관리에 소홀해졌을 때 기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는 이런 특징 때문에 유지 관리의 편의성 또한 매우 떨어집니다. 그러면 정말 집에 넝쿨을 두는 것은 좋지 않을까요? 100%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자주 가지치기를 해주고 주변 식물의 생장에 방해가 되지 않게 분리해서 키우며 지속적인 관리를 해준다면 좋은 기운을 불러오는 효자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장만 느린 식물을 고르면 되나요? 하실 수 있는데요. 다음으로 중요하다고 보는 것은 식물이 가지고 있는 형태를 보셔야 합니다. 이런 형태적인 것 때문에 가장 많은 오해가 있는 식물이 행운목일 겁니다. 생명력도 좋고 행운을 불러온다는 의미와 상징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가격까지 저렴해 집집마다 없는 집이 없을 텐데요. 물에서도 잘 자라고 흙에서도 잘 자라서 관리 또한 정말 쉬운 식물이죠. 그런데 이런 행운목 집에 두면 안 된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풍수에서는 식물의 형태가 기의 흐름에 많은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행운목은 주로 나무를 잘라내고 그 나무에서 잎이 자라게 한 뒤 판매하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나무 단면이 잘린 상태는 불완전함을 상징해서 조화와 균형의 에너지와는 반대됩니다. 또 식물이 잘려나가서 자연스러운 성장에 방해받는다고 여겨지는데 이것은 기의 흐름을 방해하고 부정적인 에너지를 불러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행운목은 정말 키우면 안 되는 식물일까요? 제 대답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입니다. 행운목을 고르실 때 나무를 잘라 단면에서 잎이 자라난 형태가 아닌 잎 자체에서 뿌리를 내려준 모습을 가지고 있는 행운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을 고려한다면 행운을 불러오는 이 식물 집안에 두셔도 괜찮습니다. 다음은 집에 두고 키우면 안 되는 식물, 분재입니다. 분재는 자연과의 연결성만 본다면 도시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키우기엔 안성맞춤인 식물인데요. 그런데 분재는 외부에서 자라는 나무를 인위적으로 작게 만들고 형태를 변형시킨 식물입니다. 풍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자연스러운 성장인데 분재의 경우 제한된 식물이기 때문에 기의 흐름을 방해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모양을 예쁘게 만들기 위해 뿌리와 가지를 자르고 모양을 조정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생명력을 억압하고 성장의 형태가 변형되어 자연의 원리와 반대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억압된 기운의 영향이 집안 기운까지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자연과의 균형과 조화로움까지 깨뜨릴 수 있습니다. 가지마루펜다라는 식물 역시 의미와 상징은 좋지만 분재와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나무 또한 잘린 형태의 식물이기 때문에 풍수적인 관점에서는 집에 키우기 적합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위에서 설명한 기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빠른 성장력이 있어도 안 되고 형태적인 부분도 고려해야 하며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식물도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만 제외시키면 다 되는 걸까요? 아니죠. 흔히 많이 하는 오해에 대한 두 가지 내용이 더 남아있으니 끝까지 시청하시고 알찬 정보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풍수에서는 사시사철 녹색 잎을 띠는 식물이 좋은 기를 불러오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는데요. 맞습니다.
이 녹색 잎은 지속적인 생명력과 활력을 의미합니다. 이런 식물들은 주변 환경에 잘 적응하는 강인함과 지속 가능성을 나타냅니다. 또 크고 둥그런 녹색 잎은 안정과 평화의 에너지를 상징하기도 하죠. 이런 식물들을 집안에 두었을 때 안정적인 기운을 불어넣어주고 안락한 공간의 분위기를 형성해줄 뿐 아니라 늘 푸른 잎은 나쁜 기운을 정화하고 재물과 번영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큰 잎을 가졌고 늘 푸른색을 띠는 잎의 식물이라고 해서 모두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주변에서 많이 키우고 계시는 산세베리아가 이 경우에 해당되는데요. 산세베리아는 밤에도 산소를 방출하고 유해물질을 흡수하는 데 뛰어나 실내 공기질을 개선하는 데 아주 좋습니다. 날카로운 모양새로 집을 지키는 수호자와 같은 역할을 하죠. 이 외에도 재물과 번영을 상징하고 있어 많이들 좋아하는 식물입니다. 산세베리아의 별명을 보면 호랑이 꼬리, 시어머니 혀, 파사의 검 등 대체로 강한 느낌을 주는 이름으로 불리는데요. 큰 사이즈와 형태는 강한 기로 인해 균형을 방해받기도 하고 특히 휴식과 수면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 식물을 집에 두고 키울 경우 대략 1m가 넘지 않는 작은 사이즈를 키우시고 침실이나 휴식의 공간에 두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사람보다 큰 키의 식물은 기를 빼앗아 가기도 하며 너무 큰 잎을 가진 식물 또한 과도한 에너지로 인해 균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해를 가지고 있는 식물은 선인장입니다. 선인장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아마도 가시일 텐데요. 가시가 있는 식물은 기의 흐름을 방해할 뿐 아니라 공격적인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집중력을 높이고 업무 효율을 개선한다고 알려져 있기도 하지만 과도한 에너지로 인해 오히려 스트레스와 긴장감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인장은 부정적인 기로부터 방어와 보호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사람과 직접 맞닿아 있는 곳에 있을 경우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선인장을 회사에 두게 된다면 모니터 앞이나 책상 근처보다는 사람이 항상 머무르지 않는 공간이나 창문 근처에 두어 직접적으로 바라보지 않게 배치하는 것이 좋고 집안에 둘 경우 부정적인 기가 유입될 수 있는 현관이나 창가에 배치해 준다면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똑똑한 식물이 될 수 있습니다. 위 내용들을 모두 고려했을 때 집에서 키우기 적합한 식물은 많이 추천하시는 고무나무, 금전수, 여인초, 스파트필름, 몬스테라 등이 있습니다. 이런 식물들이 가지는 의미와 상징은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사시사철 푸른 잎이 지속되어 자연을 상징하고 특별한 관리를 하지 않아도 생명력이 좋습니다. 또 잎이 크고 둥근 형태를 띠고 있어서 돈을 상징하는 식물들이죠. 그러나 추천받은 식물들이라고 할지라도 공간의 크기와 식물의 조화가 맞지 않다면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점은 피하고 장점은 부각시켜 키워준다면 긍정의 기운을 유입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한 이유는 많은 분들께서 단편적인 부분만을 보고 한쪽으로 치우쳐 버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제작했습니다. 식물을 키우시는데 정성을 기울이시는 여러분들의 수고가 헛되게 버려지진 않았으면 합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풍요로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